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홀 시민로드 생태자원 두 번째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희망을 좀 더 많이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공원과 녹지, 그 다음에 가로수 이야기를 좀 더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 미추홀구의 나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추홀구의 나무. 왜냐면 지자체마다 뭐 나무다, 새다, 시조, 시목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그 시민들하고 같이 보호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가는 구들이 꽤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입니다. 그 마니골에 있는 그 인천대공원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해 거뒀죠. 그거는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합심을 해서 상당히 몇 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물론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 또 하나의 노력이 보태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미추홀.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문화재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추홀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들어본 분? 네. 들어본 분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없겠죠. 거짓말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 결론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미추홀구의 나무가 없습니다. 미추홀에 나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미추홀을 상징하는 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미추홀의 숲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기가 어딜까요? 네, 이렇게 우거진 공간이 문학산은 아닙니다. 예. 있을까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쪽에 있는 이 나무들은 은행나무입니다. 예. 바로 수봉공원입니다. 수봉공원 올라가는 한쪽 편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상수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예. 배수지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물을 정수해서 정수를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한강물을 끌어다가 정수장에 정수를 하고 그 정수한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전까지 어딘가에 또 중간에 모아두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지대가 높은 곳에 모아둡니다. 바로 수봉산입니다. 수봉산에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수봉산부터 나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한번 보이시나요? 되게 쭉쭉 뻗었죠? 예. 상당히 좁은 공간에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키만 쭉쭉 큰 형태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무 또 하나는 뭐냐면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심은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나무 수종이 바로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하는 외국의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 잣나무인데 잣나무 종류인데 토종 잣나무가 아니라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하는 잣나무 종류입니다. 예. 이런 잣나무가 수봉공원에 제법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가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무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나무가 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거거든요.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미추홀이 메마른 도시긴 하지만 작은 공간에 숲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간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공간이 미추홀의 기후위기를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나무는 어떨까요? 여기도 조금 상당히 울창하죠. 빽빽하게 자라 있죠. 물론 아래쪽으로 좀 작은 나무들도 있지만 조금 꽤 키가 큰 나무들입니다. 예.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일까요? 요 나무들. 한번 맞춰 보시죠. 나무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가까이서 봐도 모르는 일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자, 보면 바로 이 열매에서가 힌트입니다. 예.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 예. 이 모감주 나무는 꽃이 피면 노란색으로 아주 이쁘기 때문에 또 열매도 이렇게 근사하게 맺히기 때문에 요즘은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예. 우리나라도 원래 자생하는 나무들은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저 덕적도라든가 백령도에도 자생하는 군락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수봉공원에 있는 모감주 나무는 심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수봉공원의 나무들은 심었을 텐데 그 중에 주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군락지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봉공원에 가서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나무도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심었을까, 어디에 있을까도 되게 중요하다. 이건 심을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군락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심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공간들을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수봉공원에 여러 지도들이 있는데, 이게 산책로들의 지도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를 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민 참여, 예, 이런 생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미추홀구에서 해보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수봉공원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모감주 나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얘는 뭘까요? 귀엽게 생겼죠. 예, 열매가 참 귀엽게 생겼죠. 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봄에는 꽃이 하얗게 이게 거꾸로 피는데 아주 그 촘촘하게 피는 아주 이쁜 꽃이 핍니다. 제가 조금 게을러서 꽃 사진을 준비는 못했는데 이 열매입니다. 열매. 떼죽나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떼죽나무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 떼죽나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주 이쁜 꽃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꽃,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꽃이 바로 이 떼죽나무 꽃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꽃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꽃이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수봉공원을 대표하는 꽃으로, 나무의 꽃으로 아까 모감주의 노란색 꽃과 그 다음에 이 떼죽나무의 하얀색 꽃이 이 수봉공원을 대표하는 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철쭉이라든가 진달래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들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특색 있는 이런 차별성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 두 나무에 주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다? 예. 어쨌든 최근에 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외래종들이 많이 침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풀은 이게 풀입니다. 풀. 근데 거의 그 뭐 손가락 굵기에 줄기가 쭉 올라오는 것이 뭐 흡사 나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풀이고요. 자리공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풀. 네. 근데 이게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의 출입이 많고 또 한번 훼손됐다가 복구되는 과정에 있는 천이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에는 외래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천변, 용현, 갯골, 수로에도 가면은 원래 거기에 자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래종이 많이 환삼덩굴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산에도 상당히 많은 외래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외래종이 자리를 초반에는 잡을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 자생종들이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재미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덩굴 식물들 중에 외래종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자, 이게 수봉산에 보면 올라가면 이렇게 전망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현충탑 앞에. 거기서 이제 미추홀구를 바라본 곳입니다. 이게 승악산이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있던 저층에 있던 공간들 사이사이로 높은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추홀이 거의 산 높이까지 산 높이에 준하는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립된 섬과 같은 공간이 수봉산과 같은 그런 공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산책을 하러 가서 잠깐 메모를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메모를 좀 한 부분인데 수봉산을 저희가 한번 보면 100m가 조금 넘습니다. 수봉공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근데 이제 명칭이 수봉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지 안에 이제 공원이 있는 상황인 거죠. 보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 하나씩 한번 읊어보면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나 싶으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전체에 있는 수종의 3분의 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대충 본 거기 때문에 팽나무도 있고요. 소나무 있고 미르나무 있고 아카시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감주나무, 잣나무도 있고 이 잣나무 중에 스트로브 잣나무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아주 군락으로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있고 또 단풍나무 있습니다. 은행나무 또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적은 거기 때문에 빠진 게 많습니다. 떼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고 밤나무도 있어요. 전나무도 있고 상수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공이라는 풀도 있고 오리나무 이런 오리나무나 아카시나무 같은 것들은 어떤 나무들이냐면 예전에 이 헐벗은 산에 사방용 그러니까 뭐냐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이제 심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바로 아카시나 오리나무들입니다. 여전히 이런 나무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수종들이 많이 커가게 되면 이 나무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내어주는 수밖에 없는 공간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나무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갈 길이 숲으로 보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또 참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아까 상수리 나무도 있지만 신갈이나 굴참나무 같은 이런 참나무 종류들도 있어요. 회양목도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 어치라고 하는 까치 종류도 제가 한번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다양한 시내에 있고 수봉산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추홀의 상징과 같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제가 미추홀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산을 어떻게 볼 거냐에 또 상황이 달라지지만 제가 이렇게 본 느낌으로는 수봉산이 미추홀에 더 주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충탑, 그 때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시장님 포함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헌화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현충탑이 수봉공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있고 인천 예총이 바로 그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보면은 통일교육공간이라고 해서 통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전시하는 또 체험형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안에 가서 봤는데 그 전시한 내용들 중에 유의해서 특히 인천의 관점에서 볼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유의 평화탑도 있고요. 또 상륙 기념비도 있고 또 한쪽 기슭으로는 수봉 도서관도 있습니다. 수봉공원 폭포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배수지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찰도 몇 개가 그 기슭으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수봉공원의 하나의 구성이다라고 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간들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는 공간들이 있고 또 배드민턴을 치는
아주머니들이 좀 많은 편이던데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아이들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수봉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수봉공원은 이런 자연 녹지로서의 되게 중요한 숲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등산로가 있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결국엔 좀 야트막한 산이지만 도시에서 미추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좀 연결하는 이런 구름다리 같은 공간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는 수봉공원에서 별빛이 머물다라고 해서 별마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테마를 입히고 있더라고요. 별빛의 꿈, 별빛 산책, 놀이동산, 탄생의 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공간. 근데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거를 나쁘게만은 아니긴 하지만 이 불을 켜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에 사는 어치라든가 이런 곤충들이라든가 또 식물에 자라는 생육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코스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이런 별빛 산책이라고 하는 타이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보전만, 생태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균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보면 이제 그 문학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공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추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추홀이 연수구랑 나누어서 쓰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옆에 딸려있는 승악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교공원이라고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문학산도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간 플러스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밤나무도 있고요. 나구송이라고 하는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고 소나무, 특히 리기다 소나무와 같은 조림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브 잣나무도 있고 또 신호대라고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무, 아카시, 참나무, 벚나무, 국수나무라고 하는 거, 또 개암나무도 제가 관찰을 했고요. 졸참, 굴참, 신갈과 같은 참나무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나리나 무궁화 같은 나무들도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이제 고속도로로 인해서 주거지와 이 산이 공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단절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레포츠 공원에는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습지를 조성을 해서 산개구리 실제로 서식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산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런 흔적이 남아있고 또 하나 이 학산 서원터를 조금 더 주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공간이 칡덩쿨이 상당히 많이 칡덩쿨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 물론 천혜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칡덩쿨은 한번 교란이 됐던 공간에 첫 번째로 들어가갖고 그 장소를 점령하는 그런 풀입니다. 덩굴인데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여전히 그 공간에는 묘지가 남아있고 또 경작을 하는 공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학산이 200m 넘는 산입니다. 이 200m 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추홀의 남쪽을 담당하는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승악산을 보면 승악산은 120m 정도의 높이에 있고 여기도 벚나무나 스트로브 잣나무에 심겨진 나무들이 주긴 하지만 이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와 이런 나무들이 미추홀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추홀이 아직은 숲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공간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농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되게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향교. 이게 다 인천의 향교가 미추홀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 도호부 관아가 미추홀에 지금 현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것 또한, 제가,
느끼면서 이런 공간들 결국엔 향후에 이런 훈련장들 나가게 될 거거든요. 아마 나가는 게 결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나갔나요? 네.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럼 그 공간들을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회의 공간인 거죠. 기회의 공간. 그다음에 사찰들이 숲 기슭으로 들어와 있는 건 여전히 많았고, 특히 승악산 같은 경우 둘레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공간들은 제가 굳이 왜 이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언급을 했냐면 관교공원을 민간 특례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도시에 있는 숲들은, 산들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광교공원은, 그러니까 승악산은 광교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 결정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공원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뭐 문학산도 공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공원은 인천시가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원은 토지 소유가 행정입니다. 관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을 사야 돼요. 근데 도시에 있는 땅들이 예전에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을 때는 땅값이 지금 같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땅값이 대부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가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그 관심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공원은 결정했지만 조성하지 못한 공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공원들을 장기 미집행 공원인데, 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2020년에는 공원을 조성을 못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공원 조성하지 않았던 거를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상당히 많은 공원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는 민간인이 그 공원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일부는 그 공원의 한 20%에 30% 정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그 부지의 일부를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교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었냐? 승악산 한 앞으로, 뭐 정확하게 어디 위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당히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근데 그거를 승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문학산이라든가 승악산과 다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결국 이 공간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뜻에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문학산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문학산, 바로 레포츠 공원 위쪽입니다. 레포츠 공원 그 위쪽에 가면 이렇게 그 상당히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나무들이 해송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자라는 곰솔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흑송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어둡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적송이라고 해서 되게 붉은 빛이 위쪽으로 좀 많이 돌거든요. 주황색 빛이 돕니다. 이쪽에 있는 이 나무는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리기다 소나무의 특징은 이 옆에서 순이 좀 나오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무들은 글쎄요, 얘가 자생을 했는지 심었는지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심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얘는 분명히 심은 나무입니다.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상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다가 특히 6.25를 겪고 그다음에 어려운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많이 나무를 땔감이 부족해서 산에서 나무를 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헐벗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에 본격적인 전국적인 조림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조림을 한 걸로 추정되는 공간이 바로 이 문학산입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문학산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하늘보다는 나뭇잎이 더 많을 정도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식량에 대한 부분, 특히 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숲을 울창하게 가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지만 한글 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림 또한 되게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근거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문학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학산을 조성을 할 때 이게 이제 언젠지는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로 레포츠 공원 위에 가면 이렇게 연못을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단차를 만들었어요. 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습지가 있고요. 아래쪽도 습지가 있습니다. 요 물은 계곡에서 이 첫 번째 습지로 들어왔다가 요게 다시 두 번째 습지로 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만들면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뭐 굳이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잘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이 레포츠 공원은 상당히 이 건강성,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바로 산개구리가 알을 낳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쪽에 아까 보여드린 소나무들이 있는 공간이죠. 이쪽은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제2경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근사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나중에 내년 봄에 이 공간을 가면 정말 이 습지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았는지 또 혹시 개구리 소리가 그러니까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이제 개구리들이 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구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 또한 재밌다. 지금 현재 미추홀에서 양서류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서류들의 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 문학산 자락에 있는 문학 레포츠 공원에 있는 이 습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용현동의 하기천변에 있는 지금 이제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 이제 맹꽁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생태에 대한 관심들이 좀씩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쩌다가 죽은 나무들,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참 좋겠지만, 원래 생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그렇게 두면은 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이렇게 한쪽 편에 쌓아두는 게 여기에 여러 곤충들 또 뭐 하늘소와 같은 이런 곤충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 뭐 좀 더 가면 글쎄요 뭐 제가 관찰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뱀 같은 또 이게 뱀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징그럽기도 하고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뱀이 있다는 얘기는 뱀이 먹고 살 수 있는 개구리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생태계가 되살아난다는 의미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간에는 되게 중요하게 곤충들이 살 것이고 또 그 곤충을 먹이려 하는 양서류도 살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요런 비가 내리고 나서 햇볕이 쨍쨍 나는 날 뱀이 또아리 들고 올라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혹시나 관찰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뱀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 뱀을 관찰하시려면 이렇게 뱀은 그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몸이 비에 젖으면 이게 몸을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리기 위해서 양집 다른 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뱀이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들입니다. 나중에 혹시 레포츠 공원에 가시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습지에 개구리, 알이 있는지와 이런 공간에 혹시나 뱀이 있는지 또 함께 사이즈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찰되게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써 붙으면 문학산이 되게 생태적으로 많이 되살아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아까 아마 신호대라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해하는 분이 계셨을 텐데 이게 신호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대나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대나무입니다. 작은 대나무. 예전에 요렇게 지금 가는 요 나무들을 잘라서 그 깃발 같은 거에 기둥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걸 뽑아서 이제 애들 놀이 형태, 그 다음에 또 낚싯대 형태로도 좀 많이 해서 신호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대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문학산에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습한 곳에 음지에 많이 자라는데 이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거는 한번 문학산의 자연 생태, 특히 식생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번 미추홀에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 신호대를 보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건 뭘까요? 네. 이 문학산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계양산에서 보고 다른 데서 잘 못 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남정맥을 따라서는 쭉 있는데 이 한남정맥에서 비껴 있는 이 문학산에서 이거를 좀 제가 봤어요. 국수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줄기가 있죠, 줄기. 예, 이 줄기가 그러니까 뭐 그 국수가 좀 가늘고 길잖아요. 그 색깔이 또 요게 상황에 따라서는 또 껍질을 살짝 벗기고 하면은 좀 하얀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껍질을 벗겨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국수나무라고 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산에도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천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학산이 되게 중요한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좀 안타까운 아쉬운 지점이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학산 서원터입니다. 학산 서원터. 두 가지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지금 이 보는 이 식물입니다. 칡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칡입니다. 이 칡 덩굴은 여기가 예전에 경작지로 쓰였던 곳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게 풀이 없던 나대지였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싹 풀이 베어졌던 숲이 없어졌던 그런 공간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얘가 자리를 잡았을 거고, 얘가 확대가 되면 아마 주변의 나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깊이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혜의 과정으로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학산 서원터라는 걸 보면 조금은 고민을 해볼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문학산을 등산을 하면서 문학산을 둘레를 돌면서 생각보다 여기를 많은 사람이 가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잊혀진 공간처럼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산 서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좀 주목을 미추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터에 남아있는 이 문구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학산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어쨌든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액서원. 사액서원이 뭐 임금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그건 뭐 그쪽 전문가들 학산서원 하고 좀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어쨌든 여기는 인천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 중에 문학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중에서 문학산성이라고 하는 공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액서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의미, 공간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도시는 생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와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학산이라고 하는 인천의 되게 중요한 미추홀의 핵심 지역인 보전 녹지에서 바로 한복판에 이 서원이 사람이 배우는 지역의 유생들이 배움을 했던 이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게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곳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물론 이쪽 분들이 들으시면 언짢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이 잊혀진 곳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낙섬하고 같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섬과 이 학산서원 이 두 공간은 이 미추홀이 되살려야 되는 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빛내야 되는 공간과 장소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가 비교적 최근 한 10년 전에 이 문학산 지킴이 도토리라고 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여기에 학산서원 주변에 돌담을 이렇게 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표지석을 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학산서원이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문학산 지킴이 도토리 이가 이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구나. 또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들을 학산서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무언가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발전해가는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미추홀이 옛것인 이 학산서원과 지금의 공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학익천과 용현객골수로를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바로 학익천이 이 문학산에서 발원을 해서 용현객골수로 해서 바다로 통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공간의 한 옆에 이렇게 경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작을 반대하진 않지만 사적인 경작보다는 경작이라도 좀 공공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학산터원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은 이런 경작보다는 학산서원으로서의 이런 의미들이 조금 더 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요 지금 그 철망이 요 뒤편이 아까 보여드렸던 문학터널, 그러니까 제2경인과 문학터널을 연결하는 램프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의 생태,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의도적으로 여기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학산서원 돌담, 시민들이 하나하나 돌을 모아서 쌓은 돌담 아래 이런 초롱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런 꽃들이, 이 꽃이 자라는 거를 시민들이, 구민들이 알아줘야 좀 더 많은 꽃들이 더 이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공간의 가치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공간이냐? 보여드렸던 레포츠 공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학산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그 다음에 이쪽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곳 정도가 미추홀에서 문학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없진 않다. 근데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물론 갈 수 있는 루트로 좀 더 많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공간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 하나, 이쪽은 레포츠 공원이라고 한 이쪽은 학산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또 사무원 고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학산을 미추홀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이 라인, 문학산과 승학산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라인에서의 축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고민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관점 중에 바로 이 문학 월드컵 경기장이
도 좀 적극적인 고민. 그거는 뭐냐면 경기장으로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생태 축의 연결선상에서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승악산 관교공원 또한 함께 하나의 축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골목길로 오는 이 라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라인을 이 월드컵 경기장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선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중앙공원이 그러니까 시청 옆에 있는 중앙공원 이 하나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있었던 거를 연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됐을 때보다 연결이 되고 나니까 산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연결성을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미추홀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승악산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기 보면, 예, 제가 이게 굳이 이렇게 이정표를 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쪽에 물이 흘러요. 네. 물이 있다는 얘기는 계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요 위에 수미정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상주하는 거에 있다 보니까 상수도가 있을 거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어쨌든 이 도시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게 생태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에 가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참고로 인천에 가재가 살고 있는, 가재는 멸종위기 종들 중에서 관찰종입니다.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종이에요. 가재 이런 곳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승악산의 둘레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름들이 나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큰 나무가 승악산에 자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고 그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산책로로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이 숲의 가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울창합니다. 상당히 크죠. 지나가면서 한 번씩 안아보십시오. 예.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바로 저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바로 승악산 자락에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추홀구가 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어디로 확대하려고 산 자락의 산 기슭을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학교 운동장 한 켠, 그 다음에 주차장 한 켠. 왜냐하면 텃밭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차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 한 편에 그 공간을 주차장 한 서너 면을 뜯어내서 자동차 세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뜯어내고 거기에 텃밭을 한번 갖고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습지도 옆에 작게 만들고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생태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텃밭, 이게 한 평 정도가 남짓 될 텐데 이런 한 평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하면 특히 봄에 상추 같은 이런 채마들은 남아서 버려야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웃의 공동체가 그 텃밭에서 다시 복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들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추홀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의 텃밭을 가꾸거나 논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덮여있는 불투층을, 주차장 같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의 한편을 녹지로 풀을 심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담쟁이를 심을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석바위입니다. 저 석바위도 가보고 나서 가끔 갑니다. 주안도서관에 일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그 뒤에 한번 산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또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장기를 두기도 하는데 상당히 또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주안도서관. 앞에 가면 모가나무가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롱나무, 목베기롱이라고 하는 나무가 큰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나무가 근사한 나무들이 잘 심겨져 있어요. 보통 보면 이런 관공서들이 있는 곳에 앞에 조경수로 심은 나무들이 참 멋진 나무들이 많이 심었고 또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귀에 있는 이 배롱나무 참 괜찮습니다. 한번 가서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면, 특히 분홍색 꽃이 폈을 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서 그 해충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벚나무입니다. 한아름이 넘습니다. 상당히 큰 나무들입니다. 울창하죠. 물론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도 가시면 주변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한번 주위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나무가 적송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인 적송이고요.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토종의 이 잣나무도 있고 이렇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포장하기보다는 우레탄 같은 포장보다는 그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이런 포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석바위. 아마 이 석바위가 이 바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이제 쭉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바위를 바라보기 어려운 조건일 텐데, 예전에는 이 바위가 멀리서 보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석바위의 지명의 유래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예전에 자료에도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여기 재밌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서감산이라는 산이 있었고, 거기에 상당히 목조 삼천불로 이름난 수도사는 지금도 아마 이 사찰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멀리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석바위가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쭉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주 고립된 작은 공원처럼 되어 있는 거죠. 석바위라는 이름이 조금은 왜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석바위라는 이름은 미추홀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되게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선 후기의 지도들에도 나오는 공간인 것처럼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의미 부여도 하고,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이야기들을 좀 잘 살려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서 본 느낌은 참 외졌다라는,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쪽은 미추홀, 이쪽은 중앙공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과거에 사람이 살던 곳을 쫙 공원을 조성한 곳입니다. 가운데 녹지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도시에서 녹지가 점점 많이 필요해서 녹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미추홀은 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석바위 공원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아까 중앙공원 잠깐 보여드렸죠. 좀 전 사진에. 어딘 것 같으세요, 이거? 옆에 보이시죠? 수인섬 바람숲길이라고. 올해 인천이 야심차게
조성을 한 공간입니다. 과거의 수인선, 물론 지금도 수인선이 있죠. 이게 땅속으로 가죠. 지하철입니다. 과거에는 땅 위를 지났던 그 공간에 철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네, 바로 바람숲길입니다. 되게 전국이 주목하는 사례입니다. 양쪽에 아파트가 쭉 올라가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숲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미추홀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역 이름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미추홀에 계신 분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텐데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수인선 바람숲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물론 아직은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울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명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의 경의선 길이 그런 공간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그보다 더 근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그 반대편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양쪽으로 아파트가 쭉 한쪽은 올라갔고 한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과거의 철길이었던 걸 따라서 쭉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숲길. 이 길은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약간 올라가고 보면 아파트 내려다보면 상당히 녹지띠로서 되게 중요하게 미세먼지도 저감을 하고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바람숲길이라고 표지판을 이쁘게 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추홀에선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추홀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주인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아시죠? 미추홀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 바로 그 주인공원은 과거에 주인선이라고 하는 철길이었던 곳에 공원을 조성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강아지와 산책하는 분들도 계시고 쭉 산책할 수 있게 길을 따라서 나무도 쭉 심었고 상당히 굵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녹지로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 봤어요. 그러니까 경인철도에 주안역하고 수인선의 남인천역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고 그게 바로 주인선이라는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km가 좀 넘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1973년도에 폐선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폐선이 돼서 이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 공간을 바로 숲으로 조성한 겁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산처럼 지금도 철길을 놔두고 사람들이 뭐 관광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천은 관광지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녹지로 조성하는 게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지금도 지나고 있는 경인 전철입니다. 여기 재물포역 있죠? 주안역이 아마 이쪽으로 있을 겁니다. 도화역이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수인선 라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인천역에서, 지금은 이 수인선이 인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 봅니다. 네. 제가 그때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안 그랬나 봅니다. 바로 남인천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고, 그전에는 인천항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또 중간에는 뭐 수인역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고, 남인천역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로 숭의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요 라인이, 지금 보시면, 요 라인이 있죠. 여기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인공원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지금 주인공원이 돼요. 바로 요 띠 형태의 이게 과거에 주인선의 라인이었고 그 라인을 한 10m 폭이 넘습니다. 10m 폭의 그 라인을 고스란히 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 공원이 주인공원입니다. 경의선 철길 훨씬 전에 조성한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의미를 새겨줘야 이 공간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충분히 동네방네 자랑할 만한 공간이거든요.
물론 좀 더 이쁘게 가꾸는 거는 우리의 지금 몫이고 이미 우리 선배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예, 이쪽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수인선 상부에 바람 숲길을 조성을 했고 이쪽은 그 훨씬 전에 주인공원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 전국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인공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옆에 나무의 굴길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큰 굴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휴식 공간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진 않지만 이 공간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조금 더 숲을 잘 가꿀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뭔 얘기냐? 숲길이 그전에는 철길이었습니다. 이제 철길이 숲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미추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추홀에 좀 더 노력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가로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수봉공원 올라가기 전 길입니다. 여기 저기 보면 이렇게 수봉공원 붓길이라고 돼 있죠. 수봉공원 진입하는 그런 라인의 앞인데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로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우리의 관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곳을 가면 양쪽으로 가로수가 아주 빽빽하게 울창하게 자라서 숲 못지않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추홀의 가로수들은 왜소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철길이,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나죠.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이렇게. 원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다. 자른 모습입니다. 위에 어떻게? 전선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른 모습입니다. 또 어떤 공간은 상가 앞이기 때문에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자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닭발 가로수라고 해서 플라타너스를 닭발 모양으로 딱딱딱 잘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미추홀에서도 이런 이제 생태적인 감수성과 도시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미추홀의 나무는 무엇이 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추홀의 구목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내년 이맘때는 미추홀의 구목을 한번 우리가 아이들한테 미추홀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또 그런 미추홀의 나무를 구목을 선정하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앞서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행정에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나서서 미추홀의 나무는 어떤 것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을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또 선정을 하고 그 나무를 또 심어가는 과정들을 겪다 보면 미추홀이 메마른 도시에서 조금은 숲으로 조금은 더 건강한 도시로 또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추홀의 나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